투자 문제는 금리 인하 여력을 미 연준은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투자자 측면에서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금리 인하가 파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거죠. 이번에 이제 한 달 건너뛰가지고 발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예상률은 낮았죠. 상승률이 2.6%. 그러니까 뭐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 거죠. 전망치는 3%였는데 실제 발표한 것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물가지수가 2.6% 정도 미 연준이 여러분들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CPI 근원 물가지수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높은 부분을 제외한 2.6%니까 굉장히 낮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2.6%를 기록함에 따라서 이 수치는 2021년도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고 시장 예상치 3.0%보다 낮기 때문에 이제 고용시장의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 과감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코베시 레터에 상세하게 여러분들 전형이 이렇게 됐네요. 미국의 실업률이 4.6%까지 상승해서 202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미 연준이 물가 안정보다는 노동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더 집중할 것으로 본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유동성 공급이 촉진된다 이렇게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코베시 레터를 보니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아슬아슬한 건지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마어마한 변동성이죠. 지금부터 몇 시간 전입니다. 1시간 사이에 시가총액이 S&P 500의 시가총액이 7,200억 불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오늘 한 12시 부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면서 4,500억 불 시가총액이 날아가고 올라가면서 3,200억 불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더해진 겁니다. 두 개를 합치면은 약 7,500억 불 정도의 시가총액이 1시간 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보시면은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11시 55분에서 오후 12시 25분 사이에 S&P 500 지수의 시가총액이 4,500달러 증발했다가 23분 후에 3,200억 달러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사이에 7,200억 불 정도의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등락을 거듭한 거죠. 물론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혀 개의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암호화폐 시장이 역사적 레버리지와 청산 지금 이제 빚을 내가 여러분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본 대비 부채에 의존해서 투자하는 비중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점에 해당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이제 불안전한 거죠. 왜냐하면 롱 포지션을 여러분들 유지했다가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은 다 청산되니까 청산이 또 효과를 더 충격을 주게 해가 더 또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나 형성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 준비할 때는 86,000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확 떨어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가지고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여러분들 베팅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순간 본인의 증거금이 전부 다 청산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30분 만에 3,000불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언젠가 우리는 지난 2개월 동안 매일같이 발생했던 대규모의 암호화폐 청산 사태를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현물로 지금 사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빚을 내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역사적인 수준의 레버리지 속에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비례해서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짊어지고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담 코벳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한 저희들의 전망은 변함이 없고 시작이 이렇게 등락이 오고 가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청산이 되죠. 보시면은 30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 3,000달러의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이런 베팅했던 롱 포지션이 전부 다 강제 청산됐습니다. 현재 이런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은 역사상 최대치 빚을 내서 투자하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급락과 정산 소동에도 불구하고 코베시 레타가 갖고 있는 입장은 낙관적입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여기 보시죠. 이게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여러분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용이 자기 자본의 20배에서 100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배수, 소액 투자들이 극단적인 레버리지, 자기 자본의 20에서 100배 정도를 사용해서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정대시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진 거죠. 암호화폐 지금 담보 대출 규모가 735억 9천만 달러입니다. 2025년 3분기. 그러니까 2021년도 암호화폐 강세장 고점인 693억 달러는 역대 최고 수준의 대출을 받아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 대비 미결제 약정 비율이 높아져서 작은 가격 움직임에도 연쇄 청산이 일어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요 통계만 딱 보더라도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빚을 내 가지고. 개인 투자자 레버리지 자기 자본의 20배에서 100배 정도입니다. 나는 간이 떨려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롱 포지션을 이름 유지했는데 가격이 이름 급락하면서 그게 청산되니까 그게 또 이런 타격을 줘가 더 가격을 밑으로 밀어내리는 이런 일인 거죠.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염려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 비중이 지금 너무 큰 겁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투기적 수요가 많았지만 지금은 탈중앙금융 디파이 대출과 중앙화 금융 대출이 결합되어서 역대 가장 복잡하고 큰 규모의 부채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시장은 호재보다 청산 물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장기적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전망과 관계없이 단기적인 플래시 클래시 순식간에 급락하는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자기 자본의 20배에서 100배 정도 이렇게 나눈 거래를 하는지 뭐 어쨌든 간 떨리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현재 시장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빌린 돈에 의해서 매우 평평하게 당겨진 할 시위에 같은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이 레오라는 분이 시장에서 청사는 뭐 그렇게 필연적으로 나쁜 사인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래 청사는 과도하게 레버리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시장의 그런 이 청소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를 안고 않는 사람들이 현물 거래를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는 거네요. 긍정적인 면을 부각을 시키는 거네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투자 부분의 첫 뉴스를 보시고 빚을 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위험 자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가능한 빚을 안 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결국 이제 투자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어떤 분야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그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투자 가설, 투자 디시스하고 이런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사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모라는 뭐 이 업계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삼손모입니다. 그러니까 팔로우가 한 35만 명 되니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고, 특히 이제 이 삼손모는 자기 회사를 통해 가지고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런 확보할 수 있도록 권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건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인 톰 리가 최고 이 의장인 비트마인의 모든 이더리움 보유 자산을 청산하고 비트코인 전용 재무 전략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삼손모는 자기 회사에서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더리움을 다 파는 겁니다. 이더리움을 다 팔고 비트코인 전용 재무 전략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마 비트마인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트마인 주식을.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보유 회사니까 그걸 갖고 있다가 이번에 다 정리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미래에 더 베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삼손모가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이더리움 보유 기업의 대표 주자인 비트마인이 지금 갖고 있는 이더리움 다 팔고 그걸 다 비트코인을 사라.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보유 기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신 나간 주장일 수 있는데 어떻든 여러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톰 리는 비트마인의 모든 이더리움 보유 정산을 청산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거짓말입니다. 조커. 그러니까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삼손모라는 사람은 비트코인 미래에 베팅하는 것이고, 한국계 미군인 톰 리는 이더리움 미래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모라는 사람은 이더리움 미래가 별로 밝지 않으니까 비트마인 회사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 전부 다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다 사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비트마인이 여러분들 지금 396만 7,210개의 이더리움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다 팔면은 비트코인 12만 9,728개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당신들이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스트레이트라는 회사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베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마크 지금 제가 올린 이 X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6개월 지난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안에 삼손 모으는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베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톱니가 알아서 하겠지만 이제 다 각 두 사람이 다 투자에 대한 가설이나 전망이 다른 겁니다. 오늘 이 논평을 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어떤 종목에 얼마만큼을 배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얼마만큼을 배정할 것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삼손 모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훨씬 더 밝게 보는 것이고 한국계 미국인인 톰리는 이더리움 미래를 밝게 보는 겁니다. 누가 성공할지는 지금으로서 알 수가 없죠. 6개월 1년 후에 성부가 가려지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결국 나중에 성적표가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비트마인이라는 그런 이더리움 보유회사를 1등 회사죠. 이더리움 보유회사 가운데 톰리는 계속해서 이더리움 보유기업으로 이더리움에 베팅을 하는 거죠. 톰리입니다. 한국계 미국은 말을 참 잘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 같아요. 이제 본인 X를 들어가 보니까 가장 최신 뉴스가 지금 미국의 상무장관 러트윅 상무장관의 아들들이 운영하는 켄트 피처러더 아주 큰 금융회사죠. 금융회사가 이 홈페이지에 이더리움의 보유기업의 대표주자인 톰리를 소개하는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켄트 피처러드라는 회사가 톰리를 사업 파트너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메시지를 보는 거죠. 두 사람이 이제 누가 이길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톰리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더리움은 슈퍼사이클의 기초 레이어에 있습니다. 켄트는 연준과 직접 거래하는 월스트리트의 프라이머리 딜러입니다. 14개 기업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켄트라는 그런 금융회사가 톰리와 비트마인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호스팅한다는 것은 중대한 기간적 검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비트코인도 거래하겠지만 이더리움도 거래하겠죠. 비트코인 거래한 건 내가 확인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톰리와 비트마인은 최근에도 이더리움을 대량 매수해서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비트마인은 최근 3600만 개 이더리움을 보유 중으로서 세계 최대 이더리움 보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10만 이더리움 이상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분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밖에 알트코인 그게 이제 투자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결정하는 거니까 정답은 없는 것이고 각자가 이제 판단해서 내리는 거죠. 저는 이더리움 투자는 안 합니다. 이더리움 투자는 안 하고 뭐 확신이 없어서 이더리움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 투자를 더 올인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를 배분할 것이냐 그죠? 그런 부분이 결정되는데 오늘 소개한 것처럼 이 분야의 고수들 톰리는 거의 올인을 이더리움에 하고 삼손모는 전부를 비트코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자가 누구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도 예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학습 플랫폼에서는 항상 사례를 제공하고 판단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이제 이분이 톰리고
이 사람이 이제 삼손모인 거죠. 삼손모, 톱니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투자자의 선택은 삼손모는 비트코인에 올인을 하고 톱니는 이더리움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이해를 해 보시죠. 삼손모의 전략은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최상위 자산 에이펙스 프로퍼티로 정의하고 모든 에너지를 비트코인에 집중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이런 종류의 투자 가설에 대한 걸 갖고 있으면은 자기 자산의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돈의 10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죠. 그죠? 비트코인 온리 원 전략입니다. 샘슨 모어는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을 펌프 앤 덤프 자산으로 규정한 겁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수익 실현 이후에 가장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인 비트코인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 모든 자본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비트마인 같은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계속 매집하는 행위는 잘못된 자산에 대한 위험한 도박으로 간주합니다. 그건 이 사람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투자 가설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자체가 여러분들 그냥 거의 뭐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자산 투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는 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트코인 올인 전략을 할 수도 있고 이게 톱니처럼 이더리움 슈퍼 사이클을 믿는 사람도 있겠죠. 톱니가 이끄는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효과 실용적 가치를 기업 재무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의 전체 공급량의 5% 확보를 목표로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이더리움의 유통량을 줄여가지고 공급 충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다. 최근에 이런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푸사카 업그레이드 같은 기술적 진보가 이더리움의 활용도를 높여서 슈퍼사이클을 불러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지금 가격은 바닥 중에 바닥인 것 같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면 이더리움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 인터넷이나 석유에 해당한다.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더리움을 사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어중간에 하면 또 배분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보다도 궁금하니까 이 두 명의 젊은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근거에 한 사람은 비트코인 올인 전략을 펴는지 어떤 사람은 이더리움 올인 전략을 펴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비교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때도 참조를 하겠죠. 샘슨 모어는 안정성과 불변성을 최고의 가치로 치고 톱니는 성장성과 시장 지배력의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디지털 자산은 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비대칭적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왜 투자를 하느냐. 같은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투자 자산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디지털 자산인 거죠. 그러나 뭐 전통 금융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직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정통 투자 이론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여러분들 95%의 경영자들이 아직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 받아들이기에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은 굉장히 강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탈원전 그게 꽂히면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투자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투자 조언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톰 리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비트코인 시대에 재무자문가를 두는 것은 맥도날드 계산원이 당신의 영양사로 말한 것과 같습니다. 말을 진짜 잘하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트마인의 여러분들 경영자인 톰 리 한국계 미국인이 여러분 아주 미국인들은 재무자문가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고 이런 부분을 조언하는 겁니다. In the age of Bitcoin, having a financial advisor is like saying McDonald's cashier is your nutritionist.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공병호 TV를 찾는 분들은 마땅히 이런 최고급 여름 정보를 접해야 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톰 리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재무자문가 믿을 필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앱솔트 시네마인 겁니다. 재무자문가들이 전부 다 항복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재무자문가가 여러분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재무자문가들이 여러분들 오히려 방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강한 자산의 여러분들 할당을 권했다가 본인이 이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톰 리는 비트코인을 통해 개인이 금융주권을 되찾음으로써 스스로만 챙기는 무능한 정통 재무자문가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삼되 이더리움 같은 혁신적 자산을 전략적으로 매집해서 디지털 경제의 슈퍼사이클을 주도해야 된다는 실전적 투자 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간 재무자문가가 누굽니까? 제가 자주 소개하는 릭 엘드만 씨지 않습니까? 릭 엘드만 씨가 재무자문가들이 변동성이 강한 자산을 고객들에게 거의 권하지 않는다는 거죠. 릭 엘드만의 성공적인 신화적인 재무자문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고객들에게 엄청난 게 잘못하는 거다. 새로운 자산이 등장했는데 그걸 권하지 않는다. 그거는 너무너무 잘못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 재무자문가들이 아마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다음에 동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변동성이 너무 강한 자산이기 때문에 권해가지고 본인이 낭패를 당할 염려가 있는 거죠. 정통금융자문가에 대한 비판적 비유입니다. 재무자문가를 맥도날드 계산원에 비유하면 이들이 고객의 역량보다는 정크푸드 같은 스스로 중심의 상품 판매에만 치중한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다 이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병호 TV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은 각성할 수 있는 거죠. 각성. 전통적인 금융지식이 우리를 감쌌던 것을 깰 수가 있는 겁니다. 온리유님 고맙습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자 희소성이 증명된 완벽한 자산으로 보며 복잡한 금융공학이나 전문가의 조언 없이도 장기적인 부의 보존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뭐 6040이 어떠니 뭐 이런 거 크게 추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복잡한 금융공학이나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중앙화된 금융기관이나 전문가에 의존하지 말고 개인이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함으로 스스로의 재무적 결정권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톰 리가 JP모간 출신이에요. 톰 리는 JP모간 시절부터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를 비디오 게임 화폐로 치부했던 전통 금융권의 무지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려고 뛰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전통 금융기관들이 자기들이 받았던 이런 금융
교육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틀을. 비트코인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리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취하는 자문가 역할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던 논리입니다. 자문가를 왜 둡니까? 자기가 다 관리하면 되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90세 100세까지 살기 때문에 개인이 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러면 다 익혀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기업 재무 전략으로 이더리움을 대량 매집하여 네트워크 확장성에 따른 추가 수익을 노리는 실용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얼마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결정을 하셔야겠죠. 고정관념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톰리의 주장은 전통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비판하고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가져온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는데 초점이 멈춰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무시한 채 과거의 공식만 따르는 무능한 자문가들에게 절대 속지 말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이런 방송 보고 여러분들 내보고 미쳤다고 여러분들 글 남기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많이 투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결국은 이제는 포트폴리오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밴드를 왜 가입합니까? 밴드 가입해가 여러분들 돈을 그렇게 빼앗기고 함께 내가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안 좋습니까? 밴드 같은 데 가입할 필요가 없고 그 투자 지식을 가지고 이런 돈을 버는 사람에게 꼬임에 넘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부지런하면 이런 공병호 TV 보면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공짜로. 여기 이름 딱 한 장에 슬라이드 한 장으로 다 정리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산의 대부분은 정통 자산에 투자하고 일부를 한국에 있으면 비트코인, 미국에 있으면 IBIT, 비트코인 현물 ETF, 그다음에 약간 비중은 뭐죠?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하는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들 뭐 4,000개 5,000개 여러분들 왜 밴드에 가입해가 이런 돈을 빼앗기는 겁니까? 공병호 TV를 사칭했으면 밴드를 만들었으면 돈을 몇 억씩 여러분들 훔치는 그런 인간들이 함께 왜 속느냐 이야기죠.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하실 거는 이게 비율만 결정하면 되는 건데 비율만 몇 프로 할 건지 내가 지금 1,000만 원 있는데 SCHG를 얼마를 사고 여기서 세 종목만 딱 골라주십시오 하면 SCHG, FTC, SMHX 이렇게 딱 세 종목만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비중을 얼마나 했으면 되겠습니까? SCH 여러분들 20%, FTC 여러분 30%, SMHX 40%, 비트코인 1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왜 여러분들 밴드에 들어가 이런 돈을 잃느냐 이야기죠. 최소한 자기의 피 같은 돈을 투자하려면 공병호 TV에서는 며칠 투자할 수 있는 며칠 투자해가 이런 돈을 억수로 벌 건데 왜 며칠 투자 안 하고 왜 여러분들 쉽게 밴드에 가가 이런 돈을 그렇게 잃어버리냐 이야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딱 여기 다 제공되지 않으면 변동성이 좀 크니까 SCHG 투자하면 18% 재산 늘어나고 QQQM 하면 19.3%, FTC 하면 20.6%, SMH 하면 30.3%, 비트코인 하면 71%, 그것도 이런 비트코인 너무 많이 하면 이러면 가슴이 덜렁덜렁 하니까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하면 되는 거고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변동성을 사람들이 참아내기 힘든 사람들도 있으니까 절대 이런 밴드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투자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뭐 돈을 버는 거에 제가 나무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무료로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에 8시간에 10시간 투자를 합니다. 하루에 10시간이면 30일이면 여러분 몇 시간이면 3,000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3,000시간. 3,000시간을 여러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럼 10개월이면 3만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10개월이면 3만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결론을 얻은 겁니다. 이 결론이 여러분들 정답인 겁니다. 정답. 이걸 돈을 받고 팔지 않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뭐 밴드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권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건 취향이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용하시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시고
예? 나라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여러분들 굳건하게 여러분들 요새를 만드시라는 이야기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여러분들 글을 보고 self education is a key in the age of bitcoin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좀 해라 이야기죠. 내가 8시간 10시간 해가지고 만든 콘텐츠를 한 일주일만 들으면 여러분들 딱 감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self education is a key in the age of bitcoin. self education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병호 TV 이런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반 전문가가 될 거 아닙니까? 예? BTC making old advice look silly.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전통적인 재무자문가들의 이런 조언이 우습게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습게 돼버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문가에게 의존하기보다도 예? 비트코인 시대는 자기 교육의 핵심입니다. 공부 어디 가서 했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다. 공박사 이름 하루 맨날 10시간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 매일 지식을 공급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추락을 해가지고 뭐 사람들 덜덜덜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강한 멘털 관리까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예? 비트코인이 구식 좋은 데를 어리석게 만들고 있다. 왜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냐 이야기죠. 예? 답이 다 있는데 전통적인 여러분들 자문이 make less sense. 예. 이제 이 가치가 없어졌다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은 파이낸셜 랜드스케이프 자산 분야에 이런 새로운 자산이 등장해 가지고 재무 분야에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랫동안 금융 지식을 갖고 이런 영업을 해온 사람이 더 불리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새로운 술은 새로운 푸대에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강하게 추천하고 싶은 거는 SCHG 주당 30불 정도니까 300불이면 10개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개수도 중요하니까 SMHX 한 지금 38불에서 39불 될 겁니다. 10주 사면 380불이지 않습니까? SMH가 350불일 겁니다. 그건 한 개밖에 못 사니까 이거는 10개 살 수가 있는데 그래가 이러면 한 10년 정도 모으면 또 액면 분할할 거 아닙니까? 10년이나 한 15년 지나면 그럼 또 10배 정도 이런 주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권하면은 여러분이 한 번 더 점검해 가지고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완전히 혁명이 일어난 거죠. 자산 분야에서. 전통금융의 조언이란 것은 이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하버드가 정신이 나가지 않았으면 왜 비트코인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금의 2배를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금보다 2배 더 순화해 강력한 신뢰를 보냈습니까? 하버드 대학이. 금하고 이런 비트코인 비율을 얼마나 여러분들 고민하겠습니까? 자기 자산을 늘려야 되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다음 여러분 보시죠. 유튜브 방송을 제가 하는데 제가 이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연구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참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뭐가 오르겠다 그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이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가격이 좀 떨어지다 끄떡없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더 이런 땡큐 베리 마치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천재 한 명을 만났습니다. 스미스톤위스닷컴을 운영하는 이분은 재료공학 박사네요. 이 PhD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관련된 주장도 다른 사람하고 좀 많이 다르죠. 연구 기반을 젊은 날 이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죠. 분석, 도구 그리고 여러분들 조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은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 데이터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면 진단을 할 수 있고 전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재료광학 박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멋진 이야기를 우리한테 또 보여주는 겁니다. 스미스톤 위스님이 여러분들 재료공학 박사께서 12월 11일 날 붙박이로 글을 하나 올려놓은 겁니다. 이 그 붙박이로 글을 올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본인이 이름 중요하게 얘기하는 글입니다. 비트코인은 2x분의 60x 룰을 따른다는 겁니다. 뭐 맥법칙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시간이 더블될 때마다 가격이 60배씩 늘어나는 겁니다. 시간이 더블될 때마다 비트코인이 시간이 여러분들 시간이 2배 비트코인 탄생 기념일부터 2배로 늘어날 때마다 그걸 여러분 찾아낸 겁니다. 비트코인 여러분들 가격 전망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비트코인의 과거 데이터와 성장 기간을 바탕으로 한 장기 가격 예측 모델입니다. 비트코인 나이가 2배가 되면 가격이 60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수명이 2배가 될 때마다 가격은 60배 정도 상승한다는 관측 결과를 비트코인 휴리스틱 2배 나이분의 60배 가격 법칙이라고 그렇게 본인이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여러분들 16.95년째인데 날짜로 보면 6184일째입니다. 비트코인 나이가 2배가 됐을 때 탄생 33.9년이 되는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은 670만 정도에 도달할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여기서 이걸 붙박이로 딱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아주 새로운 게 아니고 그냥 맥법칙을 좀 단순화한 겁니다. 맥법칙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죠. 얼마나 멋집니까? 가격이 여러분 2배가 될 때 가격이 2배가 될 때 시간이 2배가 될 때 가격이 60배가 뛰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이 양분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 보시죠. 얼마나 이런 멋집니까? 나는 이런 천재들을 만나는 기분이 너무너무 여러분들 좋은 거죠. 여기는 가격, 여기는 탄생 연령, 이 60배, 이 60x를 2x로 나눈 것이 전체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2에 60 시간이 2배 늘어날 때마다 60배 정도 가격이 뜨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엉뚱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몇 법칙을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몇 법칙을 그 15년이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15년이면은 2040년입니다. 2040년 정도면 60배 정도 키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자주 봤던 맥법칙 기반 비트코인 가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선행이 아닌 거듭 제곱 형태로 성장하는 이론에 근거합니다. 이분이 펼친 주장이 가격은 시간의 n승에 비례한다. 그죠? 이 n은 주로 5.8 정도 나옵니다. 비트코인 나이가 2배가 될 때마다 가격은 60배 정도 상승한다. 이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 약 17세인 비트코인이 34세가 될 때 가격은 개당 670만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는 겁니다.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델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고 네트워크 성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물리적 법칙을 따른 그래서 피직스 오브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2배 흐를 때마다 가격이 약 60배 상승한다는 계산을 가격의 로그 시간의 로그 그래프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까 이 그래프를 시간을 로그 값을 취하고 가격을 로그 값을 취해가 로그 컵을 하게 되면 이 곡선이 거의 직선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낸 형태인 겁니다. 그리고 설명력도
뛰어납니다. 0.95%니까 1% R2라는 것이 1이 되면은 거의 완벽하게 이름 설명하는 건데 0.95 정도 되면 설명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니까 미래가 꼭 그대로 반복되라는 건 없죠. 수요 구조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수요 구조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천재들이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셔 가지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칙을 여러분들 지오바니 산토스타시 박사가 천체 물리학자가 맨 처음에 비트코인의 가격 분석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파월로 몇 법칙을 찾아낸 거죠. 지오바니 박사가 시간의 5.8성입니다. 5.8성.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상을 하게 되면 대충 이렇게 나오죠. 2040년에 150만 불에 300만 불 정도 예상을 하고 2045년에 1000만 불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더 발전시켜 가지고 재료공학 박사가 여러분들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연현상이든 사회현상이든 간에 호기심을 갖고 진실을 추구하는 겁니다. 제가 5년 동안 대한민국 선거 데이터를 들여다봤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데이터거든요.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이분들은 뭘 분석한 겁니까? 지난 16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간에 현상을 품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겁니다. 거짓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MRI 촬영기처럼 다 볼 수가 있는 거지.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엉망진창이 똥통이 돼버린 거지. 어마어마하게 똥통이 앞으로 더 되겠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겠죠. 진리를 외면하는 자는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실을 이름 덮는 자는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보시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이 국내외 정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분야는 돈이 크게 걸려 있기 때문에 엄청난 천재들이 다 달라가지고 여러분들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멋진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기만 하더라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걸 다 찾아냈을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재료공학 박사 되시는 스미스톤 위드님 한번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을 추계한 겁니다. 스미스톤 위드님이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 전기 생산량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몇 법칙을 따릅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 가 몇 법칙이라는 것이 자연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물리 법칙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 생산량이 Y고 전기 생산량이 Y고 X가 여러분들 시간이면은 3.959 시간의 4성만큼 여러분들 전기 생산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역사적 데이터하고. 놀랍죠? 전 세계 여러분들 전기 생산량이 전기가 탄생한 날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탄생 이래 4성만큼 여러분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전기 생산량의 로그 값을 취하고
그다음에 이런 탄생 날짜의 로그 값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거의 직선처럼 나오는 겁니다. 로그 값, 로그 값. 이게 로그 값, 이거는 그냥 선형값. 세계 전력 생산이 몇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1900년부터 2017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결정 개수가 0.99로 설명력이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성장 지수는 전기가 탄생한 날짜의 4성, T는 세계 최초의 발전소가 설치된 1881년 이후 경과된 시간의 4성, 비트코인은 5.8성입니다. 2017년까지 데이터만으로 예측했을 때 2024년 전력 생산량은 32,000 테라와트입니다. 실제 전망치는 32,000이고 실체치는 31,000 테라와트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예측력을 높이는 거죠. 비트코인도 동일한 수학적 원리를 따르고 시간의 5.8성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맥법칙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정하는 맥법칙이 특별한 게 아니고 자연계를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성장은 매년 일정 비율로 늘어난 지수 성장을 떠올리기 쉽지만 맥법칙은 시간의 K성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전력 생산량은 4성, 비트코인 가격 증가율은 5.8성. 시간이 갈수록 기울기가 급격히 수직에 가깝게 변하지만 맥법칙은 매우 가파르면서 장기적으로 데이터의 일관성을 더 잘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재들입니다. 천재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전기를 왜 소개하는가 하니까 이걸 통해서 훨씬 더 비트코인을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술이 출발한 시점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례를 하는 겁니다. 4성만큼. 그리고 비트코인은 5.8성입니다. 5.8성. 5.8성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로그 값을 취하면 거의 이렇게 여러분들 채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바로 원래 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지수적 성장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모습을 여러분 이걸 보고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독자들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레드 클루그도 적었는데 와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미스톤 위스님이 사용한 데이터 소스를 밝힌 겁니다. 땡큐 플레드. 예, 맞습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순수한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사실을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비트코인은 전기에 의해 가치가 뒷받침됩니다.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데 에너지가 한번 사용되면 그 결과로 생긴 가치는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송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곳에 비싼 금융 인프라나 전기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고 많은 이들이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면에서 에너지 화폐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실을. 여러분 공병호 TV의 이 방송 플랫폼은 진짜 여러분 다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자는 이야기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찾아낸 게 여러분 딴 게 아니고 그냥 이건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달러와 자산에 투자하시고 당장 배당 안 받아야 되면 성장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화폐 가치가 추락하는 원화 가치가 계속 추락하는 달러와 가치가 계속 추락하는 시대에 자기 자산을 보존하고 증식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고 싶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은 좀 적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파트는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주도적인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이런 재무자산 재무 누가 함께 뭐 조언 들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이런 걸 보면은 이 참 대단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공부를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여러분 공부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새로운 생각을 하잖아요. 그지? 그게 다른 유튜브랑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이거를 보고 그냥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보지만 이거 외에 다른 걸 더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이게 비트코인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그 생각까지 해볼 거 아닙니까? 추세선이 파괴가 되겠죠. 전기에 발견된 거를 여기에 재료공학 박사가 이렇게 1881년부터 세계 전기 생산량 자료를 가지고 추정해 가지고 전기 생산량이 시간의 4승만큼 증가하는 이런 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글로기 답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몇 법칙이 파괴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상단이 파괴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보시죠. 몇 법칙은 복잡계가 자기 조직화된 인계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강력한 통계적 질서입니다. 물리적 크기 제한이나 극기간 체제 변화가 발생할 때 추세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추세선이 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지만 상단이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몇 법칙과 함께 여러분들 글로과 함께 물어본 겁니다. 몇 법칙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아벨 모레드미 모델 격자의 모래알을 계속 추가하면 어느 순간 연쇄적인 산사태가 발생해서 이 산사태 크기의 분포는 몇 법칙을 따릅니다. 시스템이 외부 조율 없이도 스스로 임계 상태를 유지하는 자기 조직화된 인계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붕괴되는 상황이. 몇 법칙은 복잡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시스템의 경계 혹은 외부 개입 혹은 상전이가 발생하는 지점에서는 수학적 규칙성이 무너지고 다른 형태의 분포로 전이됩니다. 이런 몇 법칙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적용하면은 기관들의 대규모 채택과 법정 화폐의 문제점에 대한 대중들의 각성과 같은 것이 몇 법칙의 추세선의 상단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물어본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깨지겠죠. 비트코인의 몇 법칙은 과거의 유기적 성장 궤적을 나타내지만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자금 유입과 법정 화폐 시스템의 신뢰 붕괴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는 폭발적 가속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화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특이점에서도 특이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기간의 대규모 채택이 있거나 법정 화폐의 초인플레이션과 인식의 전환이 발생하게 되면 몇 법칙의 장기 추세선의 상단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상승할수록 자산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네트워크의 보안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대형 자본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임계점을 넘으면 몇 법칙이 이런 추계한 추세선을 일시적으로 수직에 가까운 비선형적 도약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상단이 깨져가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단을 무너뜨리는 돌파가 일어난 이후에는 다시 새로운 맥법칙 궤적을 형성하거나 전 세계 부의 상당 부분을 흡수한 뒤 성장이 둔화되는 이 X 곡선의 포화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시스템적 붕괴가 아니고 시스템 성격으로서의 추세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계속 제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이번에 또 다시 여러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언급하신 기간 채택과 대중적 각성은 맥법칙이란 통계적 질서를 깨뜨리고 비트코인을 새로운 가치 저장의 표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을 금융권에서는 하이퍼 비트코나이제이션 초비트코인화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게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여기에 이 제로공학 박사가 60 곱하기 X를 X는 시간이 2배가 될 때마다 가격이 60배 뛴다는 것을 맥법칙에 따라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놓고 이런 뭘 물어본 거 하니까 구조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경우에 대중이 각성해야 이러면 자기의 자산을 경성자산으로 바꾸거나 기간 채택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될 때는 맥법칙의 상단 규칙이 상단이 여러분 깨질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AI에게 질문을 던져서 확인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